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켈러마이스터 파이어스 파이오니어 시라즈 2017 빈티지, 래플스 앙상블 레드 블렌드 2015 빈티지, 더 퍼스트본 시라즈 2018 빈티지입니다. 지난 7월에 블랙 앵거스 카버네 쇼비뇽, 그리고 지난 5월에 파울레츠 카버네 멀롯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호주 하면 또 유명한 품종인 시라즈를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었기에 이번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kellermeister.com.au에 들어가면 1976년부터 시작했고 바로사밸리를 근간으로 하는 와이너리다 라고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전경을 보여주던 그간의 홈페이지들과 마찬가지로 널따랗게, 그러나 그렇게 크게는 아닌, 그렇게 펼쳐져 있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와인메이커 패밀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뉴질랜드의 여하한 웹페이지들에서 보던 우상단의 카트, 장바구니랑 첫 화면에서부터 강렬하게 띄워주는 Shop Our Wine, Join Our Club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1976년 래프 존스는 와이너리를 설립을 했는데요. 와이너리의 이름은 독일인이었던 어머님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바로사밸리의 커튼 라이저, 즉 마중물 같은 역할을 희망하면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부티크 와이너리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랄프는 2012년에 은퇴를 하면서 와이너리는 켈러마이스터의 와인 메이커로 일하고 있던 마크 피어스와 그 가족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마크 피어스는 2009년부터 켈러마이스터에 합류했고요. 시라즈와 그르나슈를 중심으로 하는 품종의 근간을 일구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아이콘, 쓰리포드 팜, 스토리보드, 펌 클래식스, 바로사 비냐즈, 포리파이드로 나뉘는데 사이다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상위 라인업인 아이콘은 아마도 호주 달러로 보이는데 265달러,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화 약 24만 원 정도에 달하는 더 마이스터를 비롯해서 2012년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월드 베스트 시라즈로 선정된 와일드 위치까지 4종의 와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리포트 팜은 바로사밸리의 동쪽 낮은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비냐드인데 바로사의 주요 품종인 시라즈, 그르나슈, 마타로 3종을 라인업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각각에는 와인 메이커의 세 자녀들이 품종에 대한 애칭을 붙여주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각각 바로 와인의 명칭으로 삼았고 오늘 마실 더 퍼스트본 시라즈는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컬렉션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와인으로 리즐링, 피노그리, 카버네 쇼비뇽 블렌딩 등 5종류의 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래프스 앙상블이랑 파이어스 파이오니어 시라즈가 여기에 속합니다. 펀 클래식스는 소위 말하는 뽕따가 가능한 문자 그대로 맛있는 딜리셔스한 와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로제 와인, 스파클링 와인, 포트와 유사한 와인 리큐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사 빈야즈는 라인업 자체에 와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시라즈, 그르나슈, 마타로를 바로사에서 선별을 해서 선정했고 그걸 블렌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사밸리의 지역적 특색과 품질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포티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포트 와인의 느낌인 거고요. 16년, 21년, 30년 숙성 포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파이어스 파이오니어 시라즈를 보면 호주 달러로 36.75달러로서 한화로 33,000원
정도입니다. 2019 빈티지를 웹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음 기간을 지금 당장부터 2031년까지 약 12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요. 2017년 빈티지의 경우는 비엔나 인터내셔널 와인 컴피티션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랄프스 앙상블의 경우 금액은 파이어스 파이오니어와 동일합니다. 카버네 쇼비뇽과 시라즈, 말백, 마타로우가 블렌딩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의 경우는 2018년 빈티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2018년 빈티지이고 제가 오늘 마실 2015년 빈티지는 카버네 쇼비뇽, 말백, 시라즈 그리고 멜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시조인 랄프는 평소 시라즈와 카버네 쇼비뇽은 마치 브라스 밴드와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하는 것처럼 어우러진다라고 표현했다는데요. 브라스 밴드의 역을 맡은 시라즈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역할인 카버네 쇼비뇽의 블렌드를 즐겨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빈티지의 경우 시험 기간은 2024년까지로 짧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빈티지의 경우는 지금 2022년이 아슬아슬할 것도 같지만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나오는 빈티지 차트 상으로 2015년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94점을 받았기도 해서 강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The Firstborn 시라즈는 호주 달러로 49.50달러, 한화로 44,000원 가량입니다. 첫째 아들인 휴고가 시라즈 품종에 대해 더 퍼스트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둘째 아들인 루퍼트는 그르나쉬에 대해서 위스커스라고 명명했고 막내딸인 앤은 마타로에 대해서 미시 무라고 명명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빈티지에 대해 2036년까지도 시음 기간을 바라본다라고 하니 역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8년 빈티지의 경우는 비엔나 인터내셔널 와인 컴피티션에서 골드 메달, 할리데이 와인 컴패니언에서 95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와인서처에서 차례대로 보면 파이어스 파이오니어의 경우 해평가는 28,781원입니다. 저는 올해 8월에 46,000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평가의 16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바로사의 시라즈이며 소고기 혹은 사슴고기랑 어울릴 거다라고 하는데 해당 빈티지에 대한 별점이나 평점은 없지만 올 빈티지로 놓고 볼 경우 3명이 별점 4.5개를 주었고 5명이 평균 89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약간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문가 평점이랑 일반 관객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빈티지의 경우는 삼나무 향이 난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삼나무 향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랩스 앙상블의 경우는 해평가 36,776원으로 저는 48,000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평가의 1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사의 레드 와인이며 카보네 쇼비뇽과 시라의 블렌딩이라고만 적어주었고요. 어울리는 음식은 마찬가지로 소고기 혹은 사슴고기라고 합니다. 얼 빈티지로 놓고 보면 한 명이 85점을 주긴 했는데 이는 2011 빈티지에 대한 평가이니까 지금 현재 2015 빈티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2011년이면 와이너리 오너가 바뀌기 이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The Firstborn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이후 판매처가 없으며 당시 가격은 미화 30달러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환율을 고려한다면 1달러당 1,400원 정도였었으니까 42,000원 정도 됐을 텐데 저는 72,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해평가의 171% 정도이지 않았나 싶네요. 빈티지 구분 없이 쭉 봤을 때 2명이 평가해서 별점 3.5개, 5명의 평점으로 89점을 받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2012년 빈티지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로는 검은 과실로 이루어진 콩포트가
같은 강건한 느낌, 그리고 구조감이 잘 짜여 있어서 호화로운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쭉쭉쭉 마시고 넘어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는 실내 온도는 12도를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와인의 테이스팅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레드 와인이기도 하고 또 시라즈 혹은 레드 와인 블렌딩이니까 이 정도면 전혀 무리가 없는, 오히려 테이스팅하기에는 약간 최적의 온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레드 와인들을 테이스팅하는 좋은 온도를 14도에서 16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도에서 12도 정도부터 즐기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테이스팅할 순서는 어찌 보면 제가 구입한 가격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와인 모두 지금 보면은 소프트 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캡은 여하한 특징 없는 이런 캡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와인인 파이어스 파이오니어부터 테이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와인 모두 따라 놓고 한 30분? 네, 30분에서 40분 정도 경과를 했는데, 되게 차분한 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시라즈인데, 이거 시라즈 맞나? 이제 그냥 스월링 없이 향을 맡았을 때는 되게 차분한 레드 블렌드, 그리고 되게 서늘한 느낌? 요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서 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스월링을 살짝 한 다음에 향을 맡으면 이제 세다. 약간 그 삼나무 향이 콤콤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2017년 빈티지면 사실 어 심리적으로는 되게 영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꽤 시간이 경과한 빈티지이기 때문에 음 향만 맡았을 때는 이거 되게 잘 만든 까베르네 쇼비뇽 혹은 이제 잘 만든 이제 론 슈랍 이런 느낌도 받고요. 근데 또 이제 뒷향으로 되게 검붉은 과일, 검붉다기보다는 이제 검보랏빛 과일의 향이 드러나면서 까베르네 쇼비뇽은 쪼끔 이라면서 이제 슈라 혹은 시라즈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컬러는 셋 다 따를 때도 봤지만 여실히 진한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쨍글쨍글하네요. 음. 어우. 입에서는 되게 다크 초콜릿? 이게 밀키하진 않아요. 밀키하지 않고 다크 초콜릿, 그리고 플럼, 그리고 이런 플럼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고 되게 짱짱하면서 되게 심플하게 표현하면 well made? 네. 잘 만들어진 느낌의 와인입니다. 잘 만들어진 느낌의 레드 와인? 되게 무겁지 않고 은근하게 편안한 느낌을 줘요. 음. 그러면서도 이 목 넘김 이후에 올라오는 향은 찐득한 어떤 그 보라보라한 진짜 진한 와인을 마셨을 때의 그런 느낌도 여실히 있고 음. 입에서 되게 여성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화사한 느낌. 기본적으로 다른 두 개를 마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첫 번째 와인에서는 되게 화사하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이면서 그런 와중에도 약간 그 팔에 힘줄이 돋아있는, 이 전완근에 약간 힘줄이 돋아있는 그런 여성의 느낌? 되게 그 살집이 있지 않은데 되게 그 강건한, 약간 그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랄까? 네.
되게 야트막한 언덕이나 야트막한 이 구릉, 언덕이라고 하는 구릉에서 몸을 굽혀서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를 안고 있어서 그 아이를 안은 팔에서 이 힘줄이 도드라져 있는. 근데 어머니인데 이제 덩치가 크거나 하지 않고 되게 그 자세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되게 평화로우면서 어떤 그 일상 같은 일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와인이네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음. 구입가가 이제 46,000원 이라서 사실은 저라면 그 돈이면 약간 좀 뭐 제가 워낙에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 뭐 보르도나 부르고뉴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너무 이제 이쪽에 이 바스라지는 낙엽 같은 뉘앙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제 영빈이거든요. 그 영빈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어떤 숙성의 느낌? 이런 거를 찾는다면 저는 이 파이어스 파이오니어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 되게 괜찮네. 음. 음. 입에서 타닌감도 입에 들어왔을 때 살짝 새콤새콤 산미감이 있다가 금방 가라앉고 마치 그 진짜 보르도 블렌딩처럼 입에 확 들어올 때는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처럼 산미가 확 있다가 중간 익은 맛으로 이제 메를로의 느낌으로 확 가라앉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분명히 시라즈라며? 근데 왜? 음.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시고 어차피 지금 얘는 잔에 따르고 나서 한 40분 경과한 건데 한 바퀴를 돌면 그 뒤로 시간이 더 갈 거거든요. 병 브리딩도 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한 번 더 마셔보고 싶을 정도로 네 이렇게 땡기게 만든단 말이야? 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알코올 도수는 14.5도라서 절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야 괜찮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첫 잔이었고요. 이러면 이제 뒤에 애들이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상황에서 이제 랩스 앙상블 어찌 보면 랄포는 이제 와이너리의 시조였지만 와이너리를 개조, 와이너리를 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 네이밍은 그대로 살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실 텐데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이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요. 과연 이 바로사의 레드 블렌드는 어떨지 또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묘하다. 와, 그냥 들어 올렸을 때, 볶은 소고기, 네, 볶은 소고기, 아무 뭐 양념 이런 거 없이 그냥 후추 같은 것만, 후추나 소금만 살짝 더해서 볶은 듯한, 구운 게 아니에요. 볶은 듯한 소고기. 되게 그런 고소한 내음. 좋은 소고기를 이제 그 구웠을 때 나오는 그 느낌? 막 향을 맡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호주산 그 부채살 같은 거 구운, 그냥 부채살만 구운 그런 스테이크 느낌도 살짝 있었고요. 되게 그 비릿한 어떤 그 피비린내 같은 약간 그런 미네랄리티도 살짝 있고, 와,
어떤 탈은 어떤 구두약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우와, 뭐지? 스월링하기 전에 맡은 향만 갖고는 진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와인이야? 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이거 뭐냐, 이거? 스월링을 하고 나니까 되게 보르도스러워졌어요. 진짜 되게 보르도 아니면은 그 미국의 메르티지 스타일? 우와. 네, 진짜 메르티지 와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제 보르도에서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오, 야, 좋다. 오, 우와. 와, 그 향으로는 약간 이 보르도 와인이 살짝 쿰쿰해지면은 그 간장 같은 향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간장 같은 향이 나요. 향 되게 좋다. 간만에 되게 향이 좋은 그런 와인이네요. 오, 좋다. 이거는 앞서의 파이어스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는 뭐 북부 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라 혹은 시라즈라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애당초 블렌딩이라서 뭐 맞출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은 일단 메인이 카버네 쇼비뇽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네, 그거 말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되게 괜찮아요. 되게 왜 이렇게 좋지? 그리고 살짝 파이어 스파이니 그 밀키한 느낌? 다크 초콜릿보다 좀 더 밀크 초콜릿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도 있고, 음, 와, 와. 입에서 되게 그 초콜릿 과자 느낌? 네, 초콜릿 과자 느낌.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빼빼로, 뭐, 일본에서는 포키, 그런 게 되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초콜릿이 코팅돼 있는 이 스틱 스낵, 그런 느낌을 확 받고요. 아까 이 첫 번째 와인에서 입 안에서 되게 산미감이 확 들어오다가 뒤에 가라앉았었는데, 그리고 첫 뉘앙스가 이제 다크 초콜릿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밀크 초콜릿에 가까우면서 아마 들어간 멀롯 영향일 것 같은데, 밀크에 가까우면서 입에서 산미감이 유지되는 시간도 확 짧아지고, 대신 되게 MSG 들어간 국물처럼 입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건 되게 치트키인데?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되게 호주 느낌이에요. 이 향이 훅 하고 빨아들였을 때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약간 허바시우스한 느낌? 그게 확 올라오고, 와, 잘 만든 느낌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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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와, 입에서 거리끼지 않고 이 볼륨감은 묵직하게 있거든요. 볼륨감은 묵직하게 있는데 입에서 그게 뭐 까끌까끌하거나 어긋나거나 뭐 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슥 하고 들어와요. 야, 괜찮다. 얘가 왜 얘가 왜 이렇게 괜찮지? 요 이러면 이제 많이 고민되는데 이러면
지금 들었을 때는 또 그새 또 스월링하고 살짝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고 피망향이 또 확 올라오면서 야 이거 좋다. 야 무슨 일이야? 어, 야, 음, 와, 어, 그냥 마셔도 괜찮고요. 그냥 지금 제가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냥 마셔도 좋고, 얘는 한식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스테이크가 떠오르기 전에 소 불고기를 먼저 떠올렸던 거에서부터 그렇고, 간장 향이 있는 것도 그렇고, 와, 막 그 얘랑 같이 그 한정식 같은 걸로 해서 안에 뭐 떡갈비라던가 뭐 언양식 불고기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거랑 같이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와, 좋네. 요거 같은 경우도 알코올 도수는 14.5도예요. 역시 이제 높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넘어가나? 술술술술 넘어가거든요. 야, 괜찮네. 그러면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애는 현재 잔에 놔두고 1시간이 경과한, 잠브리딩 1시간이 경과한 와인입니다. 와, 뭐야? 와, 우와, 와, 이게 시라즈라고? 와, 이게 시라즈라고? 에이, 에이. 와, 와, 아니, 와, 잘 만든다. 되게, 되게 잘 만든다. 우와. 앞서에 랩스 앙상블에서 제가 구두약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근데 그 구두약이 굉장히 정제된 느낌? 약간 랩스 앙상블에서의 구두약이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구두약 혹은 일반적인 어떤 그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이라는 거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두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생가죽의 느낌이라면 이 The Firstborn 시라즈에서 나오는 느낌은 되게 고급 가죽, 되게 송아지 뭐 이를테면 송아지 가죽이라던가 뭐 악어 가죽이라던가 그런 고급 가죽에서 나오는 뉘앙스? 와,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와, 스월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스월링하고 맡았을 때 느꼈던 건요.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 보르도 블렌딩인데 메를로가 주가 되는 이제 마고 같은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와, 첫 향이 진짜 순간적으로 첫 향으로는 내가 약간 마고 세컨의 영빈 이런 건가?
약간 그럴 정도로 되게 그 메롤로 같은 그 부들부들하고 좀 풍만한 풍미? 그런 거를 확 끼치더니 스월링을 하고 나서 내려놓고 나서 다시 맡았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것처럼 다시 이제 파이어스 파이오니어에서의 그 강건한 어머니의 느낌. 결국은 이 켈러마이스터에서의 시라즈가 갖는 캐릭터는 이 캐릭터가 이거인데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요런 건데 그 와중에 되게 강렬하게 찍어내리는 구두약의 느낌? 그런 타르의 느낌? 그 타르 사이사이로 지금 심지어 얘가 1년 더 됐거든요. 얘는 이제 2017년 빈티지고 얘는 2018년 빈티지인데 얘가 더 숙성의 느낌이 나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 배럴에서 얼마나 더 있었느냐, 뭐 배럴 에이징을 얼마나 더 했느냐의 차이겠지만서도요. 아무튼 그러면서 얘는 호주 와인이고 얘는 진짜 그 호주의 캐릭터다라고 싶은 호주의 시라즈다라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여기서 나와요. 얘는 아까 제가 역설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바로싸 같기도 하고 바로싸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고 헤매도는 삼거리의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자기들 본연의 캐릭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뭐 제가 아직 입에는 안 넣었고 그냥 스월링하고 코에 갖다 댔다 쉬었다 갖다 댔다 쉬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호주, 이거는 바로사 벨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야, 좋다. 아까의 굉장히 여러 캐릭터를 보여주다가 그게 결국은 그 모든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사 벨리의 시라즈라는 걸로 귀결되는 이 마치 하나의 한 5분짜리 노래를 들은 느낌.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는 음악을 들은 느낌. 되게 도입부는 보편적인 어떤 메인스트림인 음악 같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되게 한국의 아리랑과 같이 굉장히 그 지역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노래를 들은 느낌? 유니버스한 노래로 시작했다가 우리나라의 국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뉘앙스. 와, 너무 좋네. 이 느낌을 준 걸로만 해도 저는 얘가 72,000원이 아깝지 않아요. 호주의 바로사밸리의 시라즈는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지금 받은 이것만으로도 전혀 72,000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향이네요. 와, 좋다. 와, 그러면서 코 깊숙이 향을 맡았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고기. 양고기를 구웠을 때 나오는 향. 그 구워진 양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코 앞에 슥슥 하면서 그 향을 음미했을 때의 그 느낌. 그런 다음에 입에 넣고 씹고 넘겼을 때 입 안에 남아있는 그 뉘앙스. 얘는 양고기랑 동류예요. 이게 제가 얘를 양고기랑 같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동류라서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양고기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되게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무슨 그건진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그 양이 떠올라요. 양의 느낌? 왜지? 막 그 어떤 양털 같은 느낌, 양의 어떤 특유의 누린내 같은 느낌, 양의 그 특유의 그 입에 넣었을 때의 그 치감, 질감, 식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너무 그 양 같아요. 와, 그러면서 되게 짱짱한 그 가죽 향을 또 확 보여주는 게, 와, 너무 좋다. 얘는 제가 구입처에서 지금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따로 좀 방문을 해서라도, 이거는 2병이나 3병 정도 집어놨다가, 제가 양고기랑 꼭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영상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약간 그 로테이션처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이거를 편집한 영상이 올라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글래처의 아몬라라던가 글래처의 비숍이라던가 글래처 쪽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스트라는 차원에서 얘보다 살짝 더 비싼 그러나 같은 호주의 같은 바로사 밸리인 그런 시라즈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살쯤 됐을까? 이제 10살쯤 된 몸에 뭐 근육이 붙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10살쯤 됐고 몸에 근육이 붙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막 우락부락한 건 아니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그 마치 마라토너 같은 그런 뉘앙스의 온몸이 균형 잡히게 발달한 남자아이의 뉘앙스.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날라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그 연령대의 누구나 다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이 어떤 이런 와인 같은 거 깔아놓고 하면은 되게 이제 그 성인이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10살은 넘으셨겠죠? 그렇다면 본인들의 10살 때의 추억이 있을 거잖아요. 혹은 본인이 10살일 때 이제 여성분이시라면 본인과 같이 어울려 놀았던 남자 아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진짜 딱 입 안에서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그 진짜 산으로 들로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 있고, 야트막한 돌담 이런 거 정도는 거침없이 넘어 다닐 수 있고, 막 자전거 타면서 막 부스트업 하면서 열심히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이 문자 그대로의 empowerment 그런 모습이 입안에서 확 드러나요. 진짜 세상에 나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도수는 14도, pH 그러니까 폐하는 3.68, 그리고 잔당은 리터당 6.3g이고요. 매추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드 프렌치 워크 혹사즈의 24 months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2018년 3월 14일에 수확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 진짜 문자 그대로 세상에네요. 세상에. 자, 이제 다시
pious pioneer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저의 아멜레이즈가 닿아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지? 이게 제가 입을 댄 곳은 여기이고 제가 다른 곳으로 해서 향을 맡기는 했는데 되게 약간 갈변한 사과 같은 느낌? 약간 갈색빛 어떤 그 나무의 껍질 같은 그런 향이 또 첨가가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면은 이제 잠 브리딩으로는 지금 40분 정도 됐고 병 브리딩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되게 그 훈연한 느낌. 나무의 껍데기를 나무는 껍질이라고 얘기했죠. 나무 껍질을 훈연한 느낌 살짝. 뭐 이게 그 애플 우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무 껍질을 훈연해서 입힌 듯한 그런 향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과하지 않아요. 이런 게 만약에 과하면 그냥 소위 말해 이제 오크 같은 경우로 넣으면 이제 manipulate라는 표현을 쓸 텐데 과하지 않고 그 훈연해서 넣은 뉘앙스가 마치 우리가 이 칵테일을 보면 이제 그 시나몬 스틱 같은 거를 이제 끝부분을 토치해서 그렇게 해서 칵테일에 꽂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칵테일 중에 제가 당장 떠오르는 거 파우스트라던가 뭐 갓파더라던가 이런 거에 그렇게 해서 시나몬 스틱을 토칭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토치가 가미된 나무 껍질의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더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향에 있어서는 훨씬 아까도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스월링을 한 다음에 다시 향을 맡아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여성적인 뉘앙스 거기에 이제 이 훈연향이 가미되면서 되게 불고뉴스러운 혹은 되게 올빈 보르도 같은 여기서 말하는 올빈은 2010년 이전입니다. 올빈 보르도 같은 느낌까지 올라오고 얘네 왜 이렇게 잘 만드냐? 이게 첫 향을 제가 맡지 않았으면은 이거 만약에 처음부터 바로 이런 향이 튀어나왔으면 얘네 매니플레이트네라고 했을 수 있는데 첫 향에선 전혀 이런 뉘앙스가 없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마신다고 마시면서 아멜레이즈가 들어간 게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와인이 풀려서 이런 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첫 향보다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나 이거 그 와중에도 되게 보라보라한 느낌이 나면서 나는 시라즈야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왜, 왜 첫 잔보다 두 번째 잔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희한하네, 진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열심히 또 브리딩이 되고 있는 랩스 앵상블 같은 경우도 궁금하죠. 진짜 얘는 소불고기가 여기 아니 얘는 진짜 그 옆에 누가 있으면은 한번 향을 맡게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그 소불고기 향이 소불고기 향이에요. 소불고기 향. 진짜 이 그냥 들었을 때는 소불고기 향이고 그나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놓고 스월링 하면서 점점 이제 포도 향이 가미되는 건데 와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무슨 진짜 소불고기 문자 그대로 그냥 literally speaking 소불고기 향이에요. 이게 와 어찌 보면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이 랄프라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너리를 시작하신 분이면서 이제 우리 랄프 존스 그분한테 갑자기 없던 한국인의 정도 갑자기 생길 것 같아. 왠지 그분도 막 그 언양식 불고기 같은 거
대접해드리면 너무, 와, 이런 맛있는 그게 있냐고 하면서 홀리 몰리 이러면서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왜 이 잔에서 받고 있지? 와, 이게 또 스월링을 하면 또 귀신같이 사라져요. 스월링 하고 나서 맡으면은 다시 전혀 새초롬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또, 나는 그냥 산미감 팡 있고, 나는 그냥 플럼 느낌 팡 있고, 그냥 플럼, 스트로베리, 약간 a little of earthy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스월링 안 하고 한 30분 홀드했다가 바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진짜 진짜 한국식 소불고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니 세상에. 여기서도 아까 제가 테이스팅 했던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만큼 돌려서 이쪽으로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다양한 맛을 입에서 내주는데, 얘는 앞서의 얘랑 다르게 얘는 음식이 받쳐줘야 돼요. 지금 이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확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는 음식이 받쳐줘야 됩니다. 입 안에서 첫 잔하고 다르게 첫 잔은 이제 잔 브리딩으로 한 50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잔은 중간에 이제 제가 첨잔한 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튼 저튼 쨌든 얘는 병 브리딩으로는 지금 1시간 반이 넘은 거고 잔 브리딩으로도 역시 새로 따르고 나서도 30분이 넘었는데 입안에서 벌써 헛헛해졌어요. 이 와인이 갖는 어쩔 수 없는 그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 뭐 더 얘기가 이제 깊게 가면은 왜 이 한국에서는 반주 문화가 발달했고 이제 서양에서는 반주가 아닌 다른 문화인가라는 것까지 가야 되니까 그건 너무 이제 딥하게 가는 거고 그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는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요. 근데 얘는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와인은 서양의 술이고 서양의 술이라면은 이런 서양의 문화에 맞춰서 반주 개념이 아니라 얘 하나가 스스로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못 받쳐주는 차라리 얘가 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느낌? 블렌딩을 했고 앙상블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앞서의 얘는 앞서의 얘는 이 뉴에이지 연주를 잘 들었어요. 행복하게 들었어. 그리고 기승전결 끝나서 마무리가 됐어. 자, 여기서는 서곡만 들은 느낌이에요. 프렐류드까지만 들은 느낌이야. 오케스트라가 분명 있는데 나는 프렐류드만 들었어. 그럼 뒤는 어디 갔어? 라는 느낌의 그런 아쉬움. 입 안에서의 그 헛헛하고 뭔가 다른 게 오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하다못해 그 치즈라던가 하다못해 살라미라던가 뭐 프로슈토 하몽이라던가 이런 게 오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을 여기서 받네요. 그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호주의 바로사벨르는 시라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지 않나. 지금 이제 바로사벨리에서 카베르네 쇼비뇽, 말백, 시라즈, 메롯 요런 걸로 넣었다고 하는데 다른 품종들이 너무 약해요. 입안에서 맛있고 카베르네 쇼비뇽이 입에서 산미감도 확 입 안에 침이 확 고이게 하고 막 페퍼로니 피자 뭐 여기서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신 누군가는 어디 그게 피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좋아하지 않지만 하와이안 피자 뭐 막 파인애플 올라가 있는 그런 거요. 그런 것도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음식이 떠올라요. 앞서의 다른 거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음식이 마리아주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 와인이 요 랩스 앙상블 향을 또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내 아밀레이즈가 문제구나. 왜 다 꽃순내가 가미가 되냐. 얘 또 이렇게 되면 또 하염없이 못 마시는데. 분명히 시라즈이고 아까도 시라즈였고 지금도 시라즈인데 코에서 주는 만족감은 어지간한, 제가 보르도나 보르고뉴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인데도 어지간한 보르도 그래요. 보르도로 치면은 어지간한 4등급은 바로 씹어먹는 그런 향이에요. 아니, 비누 향에 약간 간장 같은 향에 이 2018년 빈티지에서 당연히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짱짱함에 그 약간 어리게 튀는 그 느낌에, 와, 진짜 저는 어지간한 보르도 그랑크리 4등급 혹은 3등급을 마실 바에는 얘를 그냥 향으로는, 현재 제가 향을 맡은 기준이에요. 향으로는 얘를 추천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얘가 보르도 3등급보다 저렴할걸요? 네. 물론 그럼에도 이거는 호주 시라즈네라는 그런 느낌이 따라오긴 하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어떤 그 호주 시라즈에 대해서 나는 되게 그 안 좋은 막 그 일테면 예전 여자친구 혹은 예전 남자친구랑 먹었어, 뭐 이 정도 느낌의 어떤 그 bad experience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어 그래도 추천하는 걸로. 네. 아 이게 이제 입에서 어떨지가 너무 궁금한데. 아, 어려. 전형적인 어린 와인의 느낌. 어린 호주 시라즈의 특징은 명확히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도 그 어린 게 과하지 않아요. 그 어린 모습이 과하거나 떨떠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드벤처에 갔어. 뭐 롯데월드가 됐든 에버랜드가 됐든 그런 어드벤처에 갔을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이제 떼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떼를 쓸 때 이제 그 떼를 쓰는 모습이, 와, 막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 정도 떼 쓰는 건 귀엽네. 라는 그게 있는데, 그 보더라인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느낌이에요. 그냥 입 안에서 이 까끌까끌하고 까슬까슬한 느낌은 어려. 어리고, 그래, 뭐, 이러는데 납득이 가. 그래, 저 나이니까 저럴 수 있지. 약간 입에 넣고 나서 어우 야 쨍글쨍글하다 하는데, 눈을 내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 2018 빈티지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득이 돼. 그래, 2018 빈티지가 당연히 이럴 수 있지 라고 어 사람을 납득시키는 맛?
블렌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더 가까운 마심에도 굉장히 숙성된 굉장히 나이에 비해 성숙한 맛. 이게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이 The Firstborn 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려요. 이게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러 동생이 있는 집안에 뭐 삼남매가 됐든 사형제가 됐든 뭐 오자매가 됐든 그런 집안에 마디 이 퍼스트본은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고 하잖아요. 뭐 조숙하다고 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양이다. 이건 되게 양의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양 중에서도 첫 번째 마디 양 같은 느낌? 진짜 그 어떤 양들이 어떤 가계도가 있다면 그 양들의 가계도에서 가장 첫째일 것 같은 느낌. 입에서 천방지축 놀긴 하지만 그 천방지축이 부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왜 이렇게 맛있어? 켈러마이스터 어찌 보면은 시작부터 여성적인 와이너리예요. 랄프 존스 같은 경우도 본인의 독일인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와이너리 네임을 켈러마이스터라고 지었고 또 병의 쉐입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겠지만 이제 그 어깨가 이렇게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는 와인들은 여성적인 와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들 여성적인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와이너리에 그런 와인들을 마시는 입장에서 파이어스 파이오니어는 처음에는 이게 바르사벨린 시라즈야? 라는 퀘스천을 줬지만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부터. 즉 얘는 마실 때 1시간 정도 잠브리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의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샀던 금액인 46,000원 이고 얘가 해 평균가가 2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구매 의사가 있고요. 두 번째인 랩 쌍불의 경우에는 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들었고 고민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얘에 대해서는 재구매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 전임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 그냥 소위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대충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 특유의 맛은 있어요. 특유의 스타일도 있고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샀던 금액인 48,000원을 지불을 할 겁니다. 다만 저는 얘가 어떤 앞서의 파이어스 파이오니어나 뒤에 얘기할 이 친구에 비해서 내가 그렇다면 호주 와인을 왜, 내가 그 지역을 왜,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라는 거. 세 번째인 The Firstborn 시라즈의 경우에는 저는 재구매 의사가 매우 있고요. 얘는 첫 번째로 태어난 양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의 이 영상을 와인메이커가 본다면 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홀리 바이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의 구약 부분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차용해서 얘를 첫 번째로 태어난 양 같은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로 접목을 해본다면은 아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를 자신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